진행할 것 같습니다. 우리 레드티어 컨설턴트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코리아의 배득형입니다. 제가 오프닝 세션이니만큼 그냥 간단하게 너무 깊은 이야기는 말고요. 밀레니얼로서 밀레니얼에 대한 조금 겉핥기식의 이해를 좀 돕고자 약간 10분에서 15분가량의 미니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밀레니얼 이야기 첫걸음, 부제는 누구냐? 넌입니다. 이슈가 된 이유는 이들이 같은 생각을 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전 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는 약간 다른데 밀레니얼 세대만의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밀레니얼을 타겟으로 잡고 그 밀레니얼에 대한 세 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워라벨, 꼰대, 덕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조금 짧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워라벨입니다. 밀레니얼은 이런 것 같아요. 돈보다는 워라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돈보다는 워라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너는 250만 원을 받고 뭐 정시 퇴근을 할래? 아니면 350만 원을 받고 뭐 야근하고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할래 하면은 당연히 250만 원 받고 난 정시 퇴근을 한다라고 선택을 하거든요. 뭐 옛날과는 달리 돈을 더 준다라기보다는 워라벨을 조금 더 중요시 여겨주는 워라벨을 챙겨주는 기업에 밀레니얼은 조금 더 가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에서도 보듯이 밀레니얼은 일과 삶을 분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는 회사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하루 일과에서 회사는 회사일 뿐이고 우리 내 삶은 내 삶일 뿐이냐 이걸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회사 동료는 회사 동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꼰대죠. 네, 꼰대의 대표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이랬는데 너희는 왜 그래 이런 느낌. 그래서 꼰대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꼽자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옳고 넌 틀려. 저는 밀레니얼을 약간 탱탱볼로 조금 비유를 하는데요. 밀레니얼은 옛날과는 조금 다르게 권위로 누른다고 눌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론 권위로 뭐 한 번, 두 번 누르면은 뭐 권력으로 누르니까 하겠지만 계속 누르다 보면은 결국 탱탱볼은 튕겨져 나가잖아요. 누르다 보면 그것처럼 퇴사를 한다던가 아니 부서를 이동을 한다던가 그냥 튕겨져 나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이슈가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겠죠. 뭔가 시켰는데 잘 안 하다가 뭐 퇴사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밀레니얼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오타쿠를 표현한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오타쿠라는 단어를 약간 변형해서 덕후라는 표현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쓰는데요. 제가 이 덕후를 넣은 이유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약간의 오해 때문이에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일은 하기 싫고요. 돈은 많이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것을 덕질을 하느냐? 내 가치를 조금 추구하는 거죠. 내가 뭔가 정말 관심 있는 거, 나의 가치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밤을 새서라도 열심히 열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전과는 달리 단순히 돈만 추구하는 것보다는 보다 가치 중심적이고 의미 중심적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밀레니얼은 이런 애들인데 그렇다면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먼트하고 리드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우가 중요하겠죠. 네, 첫 번째 세션을 좀 잘 진행해 주신 우리 배득형 컨설턴트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오늘 일종의 또 메인 세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그 전문 교수이신 양원선 교수님께서요. 우리 밀레니얼 세대의 인게이지먼트 이슈, 저희 글로벌에서 리서치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 이슈들과 또 최근에 어떤 리더십 트레이닝, 거기와 관련된 리더십 트레이닝의 어떤 변화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프레젠테이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양원선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데일 카네기 코리아의 양원선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사설 중에서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20대가 사용할 디지털 제품을 30대가 기획하고 40에서 50대 팀장을 거쳐 60대 아날로그 사장이 결정하는 구조로는 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지금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30% 정도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점점 더 우리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가 되고 있고 또 그들이 발휘하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직 문화를 겪은 기성세대들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경험이 쌓이게 되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바뀌게 되면 과거의 감정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엄마도 제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로부터 분명히 저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기성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감정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그 연령을 보시게 되면 거의 밀레니얼 세대가 반, 네, 그리고 그 나머지 X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을 우리가 왜 인게이지먼트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게이지먼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감정 요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정적인 요인은 사람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직속 상사와의 관계. 두 번째, 최고 경영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거죠. 이 중에 밀레니얼 세대와 관련해서는 추가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 개인적인 삶,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삶 속에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과 휴식의 균형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환경,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의 그리고 또 구성원들의 인게이지먼트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밀레니얼 세대들이 우리와 많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조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필요한 교육 훈련의 부족. 아니 무슨 소리냐. 신입사원 들어올 때부터 교육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오리엔테이션과 OJT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어떤 단체로 그 집체 교육을 받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는 그 중간에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그래서 매뉴얼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실제 밀레니얼 세대와 이제 다른 세대들을 보시게 되면 밀레니얼 세대가 이직에 대한 의사는 확실히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지?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지? 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은 이런 동기부여에 대한 그 요인을 리더들이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과에 따른 보상이 기대에 부합하지 않아서 지금 몰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일이 재미없는 건지 구체적인 원인을 가지고 그 원인에 맞는 인게이지먼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칭찬, 무조건적인 뭔가 보상, 연말에 평가 잘 줄게 이러한 것들로는 그들을 움직이기가 이제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 성과 이상을 유지하는 팀 리더들은 역시 53% 이상 에브리데이 인게이지먼트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이상의 팀 성과를 유지하는 팀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인게이지먼트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라면 평균 이하의 이직률을 보이는 팀 리더들. 또 마찬가지로 인게이지먼트에 쏟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높다라는
기준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인게이지먼트를 다른 우선순위와 마찬가지로 여기도록 한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임원들이, 최고 경영자들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인게이지먼트와 관련된 활동을 어떤 걸 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셨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걸 물어보지 않는데 그 어떤 팀장님이, 부장님이 인게이지먼트와 관련된 활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임원과 사장님이 먼저 그런 질문을 해주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인게이지먼트를 우선순위로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식과 스킬, 교육을 통해서 과거의 피드백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제 피드포워드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좀 가깝게 다가가는 관계 형성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알려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이제 HR 담당자분들께서 밀레니얼 세대들의 인게이지먼트를 위해서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변화와 혁신은 탑다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기 혁신적 리더십, 즉 셀프 리더십을 더 강화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변화해야 될까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게 많이 필요해서 3가지를 변화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아는 리더에서 모든 것을 배우는 리더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밀레니얼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밀레니얼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전하는 리더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런 리더로 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지시하는 리더에서 질문하는 리더로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제공하셔야 된다. 더 이상 바디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멈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혁신적 리더십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 정말 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를 강화시키고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멋진 그런 조직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